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농입니다. 18, 19 시즌이 이제 끝이 나고 정규 시즌 MVP 등등 이제 많은 것들이 발표가 이미 났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있을 때 수상들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예측 영상을 원래 찍으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왜 하든이 아니라 쿤보가 MVP를 이번 시즌에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시즌 MVP 후보로는 폴 조지, 야니스, 하든 이렇게 3명이 마지막에 파이널리스트로 올라왔는데 사실상 폴 조지는 이제 3명을 뽑아야 되니까 거의 끼어넣은 정도고요.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했지만 마지막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든과 쿤보 이 2명이 받을 거라고 현지에서도 많이 예측을 했는데요. 이번에 쿤보와 하든 이 2명이 엄청 박빙이고 근 50년 만에 가장 치열한 경쟁이었다고 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놀랬습니다. 최종 투표는 101명이 했고요. 그 중에 무려 78명이나 쿤보를 뽑았고 겨우 23명이 하든을 뽑았다고 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박빙이어가지고 거의 막 51대 50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쿤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모든 NBA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당시에 현지 팬들 반응은 이제 하든이 무조건 받았어야 했는데 쿤보한테 졌다고 많은 팬들이 분노를 했는데 저는 원래 쿤보가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되게 박빙일 줄 알았는데 결과가 좀 달랐을 뿐이지 일단 쿤보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왜 쿤보가 받았는지를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두 선수를 비교를 할 때는 크게 스탯, 팀 성적, 팀 서포트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할 건데 우선 처음 스탯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니스 안테토쿤보 27.7득점, 12.5 리바운드, 5.9 어시스트, 그리고 1.5 블락, 57.8% 야투율, 25.6%로 3점 야투율을 기록을 했고요. 하든은 36.1득점, 6.6 리바운드, 7.5 어시스트, 2개의 스틸, 44%의 야투율과 36.8%의 3점 야투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든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하든이 이번에 36.1득점을 하면서 역대 8번째로 높은 시즌 평균 득점 기록을 했고요. 32번의 30 플러스 득점, 역대 2번째로 많은 기록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엄청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역대 처음으로 모든 팀을 상대로 30점 이상의 득점을 했고 28번의 40 플러스 득점, 이번 시즌에서 나온 20개의 50 플러스 득점 중에서 혼자 9개를 기록을 했고요. 2개의 50 플러스 득점 트리플 더블, 2개의 60 플러스 득점을 하면서 자기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이번 시즌에 2번이나 갈아치웠고요. 이번에 60 플러스 득점을 하면서 하든은 코비, 윌 챔블린, 마이클 조던과 함께 역대 4번째로 한 시즌에 60 플러스 득점을 2번 이상 한 선수가 됐습니다. 하든의 36.1 평균 득점은 2위였던 폴 조지와 거의 평균 8득점 이상이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지난 50년 동안 가장 큰 1위와 2위의 득점 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더하자면 하든이 이번 시즌에 4쿼터에 넣은 모든 득점을 빼도 득점왕을 받았다고 하고요. 정규 시즌이 8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폴 조지가 1위인 하든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매경기 평균 107.9 득점을 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득점왕을 따낸 하든입니다. 이번 시즌. 야니스의 스탯을 또 보면은 마지막으로 27득점, 13 리바 그리고 6어시를 하면서 시즌을 끝냈던 거는 60년 전에 오스카 로버슨 선수가 시즌을 평균 트리플 더블로 끝냈을 때였고요. 이번 시즌에 야니스의 스탯은 전성기 샤키로닐의 득점과 리바운드와 동일하며 평균 6개의 어시스트를 더 기록했습니다. PER, Player Efficiency Rating이라고 하든이 30.62로 2위, 야니스가 30.9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갱신을 했고요. 공격의 스탯은 여기서 넘어가고 수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니스 같은 경우는 수비평가 리그 전체 2위, 그리고 디펜시브 윈 쉐어라고 이 선수가 수비에 기여를 했을 때 팀 승리에 미치는 기여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야니스가 리그 전체 1위를 했고요. 반면에 하든은 수비평가 리그 68위, 디펜시브 윈 쉐어 같은 경우는 전체 145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스틸 2개로 리그 2위를 했고 디플렉션에서도 리그 2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즌 이 두 선수가 보여준 스탯 그리고 깬 기록들이고요. 지금까지만 보면은 하든이 MVP를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탯으로만 리그 MVP를 줬다면은 공평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쿤보가 이번 시즌에 MVP를 받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팀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니스의 벅스는 동서부를 포함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을 했고 그에 비해 하든의 휴스턴은 서부에서 4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팀 성적이 MVP를 받는데 이제 중요한 이유는 지난
지난 20년 동안 MVP를 받은 선수들 중에서 팀 성적이 1위나 2위가 아니었던 선수는 2017년도에 웨스트브룩이 거의 한 60년 만에 시즌을 평균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을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 성적이 월등히 좋은 야니스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든이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깼는데 웨스트브룩이 2017년도에 MVP를 받은 걸 보면 이번에 4위를 한 하든한테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스탯 쪽에서 하든이 우세하긴 하지만 야니스의 스탯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맞고, 수비 부문에서도 야니스가 월등히 높고, 벅스는 이번 시즌에 리그 전체 수비 1위 그리고 공격 2위를 하면서 공격과 수비 두 개 다 동시에 5위 안에 드는 유일한 팀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야니스가 MVP를 받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서포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멱살 잡고 캐리를 했고 그게 팀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이런 거를 가리는 건데, 하든이 이번 시즌에 초반에 크리스 폴과 카펠라의 부상으로 서부 밑바닥에서 멱살을 잡고 캐리를 해가지고 4위까지 올라왔으나, 야니스는 시즌 처음부터 1위로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시즌 마무리도 1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팬들이 멱살 잡고 캐리한 하든한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처음부터 1위 해갖고 끝까지 1위를 유지한 야니스는 1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그게 마이너스 요소가 돼야 되는 건 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밑에서 올라온 선수와 원래 계속 위에 있었던 선수,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플러스 요인이 될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작년 17-18 시즌 서부 1위였던 휴스턴은 4위로 떨어진 반면에 동부에서 7위 그리고 리그 전체에서 16위를 했던 작년의 벅스가 이번 시즌에 리그 전체 1위로 올라오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야니스가 받았던 게 공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든도 정말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팀 성적이 많이 좋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소가 됐던 것 같고, 반대로 야니스 같은 경우는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팀 성적이 좋았던 것이 수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정규 시즌 MVP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둘 다 활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도 그래도 하든이 받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꼭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스!